안녕하세요, 쇼토즈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행정사 실무법 기출 핵심 테마, 핵심 테마, 기출 문제랑 핵심 테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송사건부터 한번 볼게요. BC의 X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원인 갑 외 255명은 조합장 배임 행위를 이유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조합장이 이응하지 않으므로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서 법원에 비송사건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다. 이 절차에서 갑이 영업 중인 행정사 을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였다.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진술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정을 명하였다. 법원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원의 명령이 적법하냐,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이죠.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 이 사건은 뭐죠? 총사원 5분의 1. 총사원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상의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기해서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청구가 있은 후에 2주간 내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사건에 사원의 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한 사건. 밟지 아니한 때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원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한 사건. 사원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소집하는 사건이 이제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인데요. 그리고 비송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리 허용되죠. 자, 그러면 비송사건의 대리 문제. 비송대리인 뭐죠? 비송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비송 대리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능력자. 꼭 변호사 자격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비송 행위 대리 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능력자이면 아무 제한 없이 비송사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두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본인 출석해라. 본인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 비송 대리는 허용되지 않죠. 또 비송 대리 허용되지 않는 것이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하는 경우. 이때 대리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뭐야? 그럼 소송 능력자면 대리할 수 있다며. 근데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한 거고, 행정사 같은 경우 이때는 비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또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규정은 규정대로 적어주면 되고, 대리권 증명이죠. 비송 대리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서면으로 증명하고 통상 위임장에 의하여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증명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에 공직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 대리에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비송 대리권의 증명, 양갈로 3이죠. 양갈로 4번의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효력. 비송대리의 효력. 비송대리인이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죠.
비송 대리인이 그 비송행위를 한 자가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당연히 무효가 있고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과연 무권 대리인이 비송 사건을 신청했어. 그러면 법원은 각하 재결해야겠죠. 근데 각하가 됐지만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에는 이때 당연 무효인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당연 무효 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 침해받은 자가 항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 무효라고 보면 안 돼요. 당연 무효가 아닌데기 때문에 그냥 그 재판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항고하면 된다. 퇴정명령의 적법 여부 사안에서 퇴정명령 적법합니다. 왜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원이 변호사 아닌 자로 대리를 영업을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하는 경우 그때 퇴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거예요. 네, 어이없지만 그렇습니다. 비성사건 대리권 자체는 어쨌든 규정이랑 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정도 비송 대리에 대해서 쭉 이론적으로 쭉 적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론은 퇴정명령 적합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송사건 좀 이어서 항고의 의의와 종류. 그러면은 항고의 의의부터 적을까요? 항고의 의의. 항고는 뭡니까? 항고란 그죠? 상급 법원에 대하여 그죠? 하급 법원의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얘기한다. 그죠? 항고의 종류. 보통 항고 있겠죠? 보통 항고, 즉시 항고, 제항고가 있죠. 또 특별 항고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항고는 그 항고의 제기의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제기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항고 원칙이고요. 즉시 항고라는 것은 그 제기에 정함이 있습니다. 그 제기 기간에 정함이 있는 항고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일주일 이내를 얘기하고요. 또 즉시 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제항고는 뭡니까? 항고, 법원에 대한 항고를 얘기합니다. 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있음을 이유로 할 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항고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헌법 위반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 이때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얘기하고요.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항고의 종류는 보통 항고. 그 제기의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원칙이고. 즉시 항고는 보통 항고와 달리 그 기간에
그 제기에 정함이 있는 항구고요. 재판에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 때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고요. 제항구는 항구 보호에 대한 항구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그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일 경우에 대법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구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이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구고요. 특별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고의 종류,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방식, 그 다음에 고지. 재판의 방식, 고지. 서설. 비송사건의 개념 적어야겠죠. 비송사건이란 기본적으로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법원이 후견인적 입적해서 관여하는 사건. 재판의 방식, 그죠?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결정으로서 한다.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죠. 재판에 이유 기재를 필요적 요건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유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재판 원본에는 판사의 서명 날인을 요하고요.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의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 가름할 수 있고,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의 고지는요, 방법. 고지의 방법은 이를 재판을 받는 자의 고지함으로써 설국이 생기고, 고지를 하면 돼요. 네. 재판의 고지는 근데 방법적으로 이렇게 돼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면 되고요. 고지의 상대방, 고지의 상대방은 재판을 받은 자죠. 재판을 받은 자. 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재판받는 고지의 상대방과 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어요. 신청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에 의해 자기 법률을 직접 영향을 받는 자여야 되고, 신청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비송사건 절차법상 재판의 방식 고지 이런 문제 나오면 비송사건에 대한 개념부터 적시하시고요. 사건관계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관여한다. 그게 비송사건이다. 방식은 결정을 하고, 이유기재는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나 이유기재를 반드시 이유기재를 할 필요는 없다. 요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재판 원본은 판사가 서명 날인한다. 고지 방법은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택하고요. 그래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하면 되고, 근데 고지받을 자가 고지받을 상대방이 주소나 거소가 불명일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방법으로 따른다. 그죠? 그리고 고지의 상대방은 재판을 받은 자인데요. 재판에 의해서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
재판에 의해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 반드시 고지의 상대방과 신청인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자, 다음 사례 문제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0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네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갑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과 을에게 적발되었는데 운전면허 취소권자인 관할지방경찰청에 갑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행정적으로 의뢰했고 을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 입력 척으로 갑은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서 관할경찰서장은 2014년 7월 20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는데 갑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이후 을의 의뢰를 받은 관할지방경찰청장은 14년 8월 27일에 갑의 운전면허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내렸네요. 갑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자, 딱 나오죠?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취소심판 청구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죠? 취소심판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 번째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례에서 보면 취소 심판 청구는 뭐 적법한 것 같아요. 취소 심판 청구는 적법해요. 사례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후에 그죠? 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무슨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 두 번째, 그러면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뭘 적어주면 될까요? 네 번째, 심리 및 재결.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순으로 목차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취소 심판은 적어줘야죠. 취소 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심판을 의미하고요. 신뢰보호 원칙이란 의의를 적어줘야겠죠. 의의. 가령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 한다는 원칙이죠. 다 요건 등이 문제 되겠죠. 요건. 첫째,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에 기초한 그 개인의 조치, 처리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그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그래서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위를 해서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이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권익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반의 효과는 뭡니까? 그러면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면은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를 봅니다. 심리 및 재결.
심리는 청구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인 요건 심리와 처분 부작위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인 본안 심리. 본안 심리가 있죠. 재결.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 그러니까 청구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 요건 심리. 그다음에 처분 부작위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인 본안 심리를 통해서 재결을 하면, 재결은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과 그다음에 본안 재결로서 기각 재결, 그다음에 인용 재결, 그다음에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사안 해결을 봐야겠죠. 사안 해결. 자, 사안의 해결 검토했을 때 결론적으로 인용 재결 되겠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행정청이 선행 조치를 내렸어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면 경우에는 그 어떤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거나 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등 어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 갑은 선행처분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 사실상 뭐가 생겼습니까?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관할지방경찰청장인 이 갑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뭡니까? 갑의 신뢰 및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그죠? 이 사례의 지방경찰청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이다.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무슨 재결? 인용 재결. 즉 처분 취소 재결이죠. 인용 재결을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 심판 자체는 그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의의와 요건 정확하게 써야겠죠. 취소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심리 재결은 요건 본안 심리. 이런 건 기본적인 포맷이니까 가져가야 될 거고, 사안에서 오탈이 났네요. 사안에서 인용직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행정청이 한번 행정처분을 내리면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행정처분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외에 행정처분 취소를 될 수가 없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지금 사실관계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 그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항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됩니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죠? 상대방 동의 당연히 없었을 거고. 따라서 갑 자체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갑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된다. 네. 따라서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처분 취소 재결, 즉 인용 재결을 내려야 한다고 적시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뭐 사례형 하나랑 비동사건 절차법 단문 두 가지 정도 봤는데요.
더 많은 더 많은 사례와 기출문제, 또 출제 문제들을 쇼터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막판 D- 한 50일 남았나요? 50일이 또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합격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